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을 대신해 광주지법에 공탁을 건 배상금을 법원 공탁관이 거부한 것과 관련해 외교부가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외교부의 이의 신청도 이유가 없다며 수용하지 않아 공탁 불수리 결정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여부가 재판에서 가려지게 됐습니다. 한편 공탁금 공방의 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윤석열 정부에 제발 양심을 옳게 쓰라고 일갈했습니다. 송정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외교부가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금을 대신 갚겠다며 법원에 낸 공탁금을 불수리한 광주지법. 이에 외교부는 어제 오후 광주지법에 이의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수리 결정을 내렸던 법원 공탁관은 정부의 이의 신청을 이유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 공탁관은 당초에 당사자의 거부 의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불수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 등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들은 일본의 사실 인정과 사죄가 없는 제3자 변제안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내용 증명을 일제 강제동원 지원재단에 보낸 바 있습니다. 때문에 제3자의 배상금 변제가 민법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공탁 수리 여부에 대한 결정은 관할법원인 광주지방법원 재판부가 법리를 따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윤석열 보다가 제발 양심 옳게 쓰고 우리를 도와주라고 그래. 그래야 양심이 옳은 사람으로 보아줄 것이니. 재판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향후 파장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부가 공탁관의 의견과 동일하게 불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재단 측이 법원 결정에 항고할 가능성이 있고, 반면 재단 측 이의 신청이 타당하다고 보면 공탁관에게 공탁 수리 절차 등을 명령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이 공탁 무효 소송 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 돈 놔둘 테니까 가져가든지 말든지 당신들 알아서 해라 하고 손 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이렇게 강제동원 피해자들을 그야말로 이렇게 가볍게 취급하고. 한편 전주지법도 고 박혜옥 할머니의 배상금 공탁과 관련해 고인이 피공탁자가 될 수 없는 만큼 상속인으로 이를 변경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불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는 종합보고서를 낸 것과 관련해 광주 환경단체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250개 시민단체 및 환경단체는 종합보고서가 일본 정부가 요청한 사안을 검토하는 데 국한됐고, 그동안 제시된 육상 보관 등 대안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며 편협하고 제한된 검증 결과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처음부터 오염수 해양 투기라는 답을 정해놓은 IAEA의 검증은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신뢰와 동의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로 대한교육기관 지원 광주시 의회 조례안을 거부할 것처럼 보였던 광주시 교육청이 입장을 바꿔 조례안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피한 셈이지만 광주시 교육청이 학교 밖 청소년과 대한교육기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간담회에서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 조례가 상위법과 충돌한다는 이유를 들어 광주시 교육청이 사실상의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소식이 알려지고 마련된 긴급 간담회. 교육단체들은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상위법이 없다는 타령을 할 게 아니라 법이 없다면 만들어서라도 챙기는 게 교육기관의 기본 자세라는 겁니다. 아주 단편적이고 편향된 법률 해석을 해오고 있으며 제의를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잘 운영할 것인지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비판을 받아들인 광주시 교육청이 광주시 의회에 조례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는 마지막 날, 그동안의 입장을 철회하고 조례를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지난 14일 통과된 대한교육기관 지원 조례에 대해 제의 요구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선 광주시 교육감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을 위해 내린 결단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이 대한교육기관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시청에는 충분한 예산 지원을 요청드리며 그러면서 예산 지급의 법률 근거를 마련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시의회에 요구했고 교육부 등과 논의해 법률의 재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바라보는 광주시 교육청의 인식에 대해서는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문제는 우리 일이 아니라는 인식이 담긴 발언이 시민단체와의 간담회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는 시가 지원해왔던 것도 있지 않습니까? 시장에게도 그 역할이 있거든요. 그런데 시 교육감한테 권장되는 일은 학교를 챙겨라는 거예요. 학교 밖은 시가 좀 하라는 거고. 시민단체는 제2요구를 철회한 데 대해 환영하면서 광주시 교육청의 인식 전환도 주문했습니다. 교육청의 인식에 대해서 끊임없이 문제 제기를 하면서 학교 밖의 청소년들의 지원도 당연히 교육청의 몫이다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갈 생각입니다. 조례를 둘러싼 갈등이 정리된 만큼 이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혜택이 제대로 갈 것인지 지역사회가 함께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MBC 뉴스 임진입니다. 얼마 전 광주 문화방송의 여론조사에서 현역 국회의원 교체론에 대한 지역 민심 확인할 수 있었죠. 더불어민주당 평당원들이 이대로는 안 된다며 혁신을 주제로 한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주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당 창당에 나선 금태섭 전 의원이 첫 방문지로 최근 광주를 찾아 썩은 국민의힘, 무능한 민주당의 대안으로 제3지대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관성에 따라서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을 찍는다면 우리 정치는 못 변합니다. 광주 현역 국회의원으로 무당층을 겨냥한 새로운 영역을 주창하고 있는 양양자 의원의 행보도 심상치 않은 지역 민심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최근 광주 MBC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광주의 무당층은 25%에 육박했고 민주당 현역 교체를 바라는 여론도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광주 전남 더불어민주당 평당원 200여 명이 당 운영과 공천 혁신을 촉구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부의 퇴행적 국정 운영에도 성찰과 혁신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현역 국회의원 중심의 민주당 운영을 성토했습니다. 호남 당원들, 민중들이 과감한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고 있는데 그것이 지체되고 소홀을 하게 된 걸 보면서 지지도가 좀 떨어졌다고 보고요. 그걸 개선하는 방안은 과감한 혁신과 변화밖에 없다. 이어진 혁신 토론회에서는 현역 국회의원 하위 30% 컷오프와 동일 지역구 3선 초과 제한, 단체장 임기 중 출마 시 감점 비율 향상 등의 구체적인 공천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실제 정치에 진출해서 정치적인 역할들을 해내서 선거가는 케이스가 나왔을 때 이게 혁신이 이루어졌다라고 보는데 현재는 이 구조 안에서는 인재를 찾는 것까지 가능하지만 공천까지 이루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지역 곳곳에서 신당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고 민주당 텃밭에서는 경고음이 울리는 어지러운 상황. 총선을 앞둔 정치인들의 복잡한 셈법을 바라보는 지역민들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현정입니다. 광양에서는 깡통 전세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131명의 전세 보증금을 떼먹은 악성 임대사업자가 전세 사기 혐의로 구속된 데 이어 또 다른 임대인으로부터 사기를 당했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양 중마동의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전세가율이 100%를 넘어 전세값이 집값보다 높은 깡통 전세 위험 단지입니다. 이른바 무자본 갭 투자 성지. 수년 전부터 세입자 전세 보증금으로 자기 돈을 들이지 않고 많게는 100채 넘는 아파트를 사들이는 임대사업자가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전세값이 집값을 웃도는 현상이 이어지자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 피해자는 최근 부산 소재 법인 임대사업자가 보증금을 주지 못하겠다고 통보하더니 결국 연락을 끊고 잠적했습니다. 돈은 못 돌려받아서 집행명령 신청하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달부터 경매에 들어가거든요. 집주인은 경매 끝나고 나서도 남은 금액 줄 생각 없는 것 같아서 지금. 다른 피해자도 경기도에 사는 임대사업자가 갑자기 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등 보증금을 떼일 위기에 처하자
결국 손해를 안고 전셋집을 매입했습니다. 절대 돈을 이제 소송해서 해도 지불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일단 소유권을 제가 넘겨받고 집을 지금 현재 시세에 맞게 팔고 지금 손해를 2,200 정도. 피해자 대부분 인근 산단에서 일하는 젊은 노동자로 집주인이 각각 다르고 산발적으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목소리를 한데 모으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디에 피해를 신고할지, 무슨 상담을 받아야 하는지 답답해하다가 집을 경매에 넘기거나 떠안는 경우가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최근 전세 사기 상담 창구를 개설한 광양시도 동향을 파악 중인데 피해 규모가 크게 불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폭발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잔뜩 긴장하고 있고 또 이제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발견되면 즉각 중앙하고 협력을 해서. 다만 전세 사기 우려가 제기된 게 지난해 하반기부터인 만큼 광양시의 대처가 너무 늦었다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시위에 나섰다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고 이한열 열사의 36주기 추모식이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식에는 이 열사의 친동생 이훈열 씨 등 유가족과 동문회, 민주당 우상호 의원과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추모했습니다. 이 열사의 대학 동문인 우 의원은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이 담긴 민주유공자법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농가당 연간 60만 원을 지원하는 광주 농민수당에 6천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5월 15일부터 최근까지 6,024명이 농민수당을 신청했으며 대상은 1년 이상 광주에 거주하면서 지난해 기본형 직불금을 수령한 농가와 가축, 곤충 사육 농가입니다. 농민수당은 광주시와 자치구가 각각 분담하고 농가당 연간 60만 원이 광주 상생카드로 지원됩니다. 광주시는 오는 14일까지 농민수당 신청을 마감하고 다음 달 중 지급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기아 타이거즈가 취약 포지션인 포수 보강을 위해 삼성에서 김태군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기아는 내야수 류지혁을 삼성에 내주는 대신 포수 김태군 선수를 영입하는 1:1 맞트레이드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군 선수는 올 시즌 타율 2할 5푼 6리에 1홈런 18타점으로 활약해 주전 포수 갈증에 시달렸던 기아에 힘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배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관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지난 1월 16일 남구 모처에서 이혼 소송으로 말다툼을 하다 평소 지니고 다니던 3단봉으로 배우자를 위협하고 밀친 혐의로 전남경찰청 소속 경위를 검찰에 넘겼습니다.